이상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려고 딱 보니까 연구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굴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전체 하나의 연이군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주로 이제 묘사와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 토로, 정서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감정 토로보다는 정서를 표현하는 어떤 장면에 대한 묘사와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그 장면 묘사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대합실. 이게 이제는 시골 대합실일 거예요. 서울역 대합실은 아니고요. 시골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졸면서 꼴딱꼴딱 졸면서 자정 근처에서 자정 너머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추우니까는 난로에다가 톱밥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가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혹여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태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 마지막 열차인가 보다. 그지? 마지막 열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기다림의 대상이네요. 근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오기가 쉽지 않다. 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기다림의 대상이 달성된 오는 것은 쉽지 않은가 봐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 공간적 배경이죠. 자, 공간적 배경이고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어떤 애환을 느끼는 공간인데 그 밖은 현실이죠. 저 차창 넘으니까 현실이고 그 현실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송이눈이 쌓이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본다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거겠지만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막차가 오면 그걸 타러 어떻게 해야 돼? 대합실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나서야 되는 거야. 나서야 되는 현실. 그 나서야 되는 현실은 매우 춥고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에이 진짜 흰보라 수숫꽃이 거기 유리창에 붙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유리창에 눈이 붙어 있는 모습이겠죠. 차가움의 이미지고요. 촉각적인 이미지예요. 그 흰보라 수숫꽃은요. 유리창 너머 대합실 밖에 있는 송이눈 때문에 쌓여있는 송이눈 때문에 차가워서 생긴 응결체라고 본다면 톱밥난로는 대합실 안에 있는 거죠. 대합실 안에는 난로가 있고 지펴지고 있어야 따뜻해요. 결국은 이 톱밥난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하지만은 지금은
따스함을 주고 있는 이 톱밥 난로에 의해서 위안을 받고 있다 라고 본다면 흰보라 수수꽃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톱밥 난로라는 따뜻한 이미지, 냉온 감각적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소리 없이 졸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왜 금음이야? 깜깜한 달도 안 뜬 밤처럼 어두운 이미지죠. 몇은 감기에 굴럭이고 결국 뭡니까? 여기까지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야, 이거는 요게 이렇게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이라는 시어는 요렇게도 해서 도치법이 되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행간 걸침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간에 두 가지 의미를 확장하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 휴머니즘, 인간애를 가진 화자의 뭐다? 이타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행에서 8행까지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안팎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누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화자가 아니야. 이때 할 말들이라고 하는 건 가슴속에 맺힌 이야기들이 되겠네요. 청색의 손바닥이니까 기본적으로 핏기가 없는 손바닥이에요. 핏기가 없다는 것은요, 매우 춥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의 삶 자체가 어떤 노동자 내지는 하층 농민, 굳이 노동자라는 직업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층 농민, 힘들게 사는 서민,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반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불빛 속에 적셔두고 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불 속에다 진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불을 쬐는 거죠. 쬐면서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할 텐데 할 말들이 가득한데 그 말들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할 말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해서 뭐 하겠어? 그저 다 그런 거지. 인생이란 그런 거지. 고달픈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과 한광주리의 사과를. 자,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삶에 대한 고단함이고요. 한두름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선물, 종합선물 세트,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자, 고생하며 만든 결과물이긴 한데, 물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다지 자랑스러울 것은 없는 것 같은 이 선물, 종합선물 세트를 만지작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심정,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잘 됐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돈 많이 벌어. 거의 뭐 삼성 회장 기분이야.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신나게 막 트럭에다가 자가용에다 버스에다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내려가겠죠. 그거는 아니야.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면서 그 조그만 선물이라도 싸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설레임이 있어. 설렘이 있어. 기쁨도 있어. 고향 식구들을 만나니까, 가족들을 만나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찹찹해. 아, 그렇지. 찹찹해. 그래서 찹찹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그러기는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침묵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고 있는 삶을 묵묵히 어떻게 하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쉼표, 담배 연기 속에서 오래 앓은 기침이니까 이건 뭐야? 지금 막 급성 감기 걸린 게 아니잖아. 만성이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뭐야?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싸륵 의성의태어예요. 어떤 물건이 조금씩 쓸리면서 나는 소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눈꽃은 쌓이고 눈꽃? 이거는 어떤 고단함을 위로하는 존재이다. 아까는 눈꽃이 계절적 배경이면서 눈이 계절적 배경이면서 추위와 고달픔을 상징한다면 요번엔 뭐예요? 눈은 눈인데 어떤 눈입니까? 꽃이잖아요. 눈 플러스 꽃이에요. 그래서 요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꽃이 화음에 귀를 적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눈꽃이 화음을 일으키면서 고달픈 삶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감싸 안아주고 있다. 위로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꽃이 화음에 귀를 적신다. 고단한 사람에 대한 위로를 받음. 9행에서 11행까지는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이 되겠습니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자,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 덮인 풍경을 보면서 삶의 어떤 아픈 삶을 잠시 잊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상처도 다 덮이기 마련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이야. 차창이 원관념이죠. 단풍잎 같은 잎사구가 보조관념이죠. 근데 그 보조관념에 대한 다시 보조관념이 단풍잎이야. 그럼 단풍잎 몇 개 붙여놓은 듯한 창문, 차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열차는 큰 KTX는 아니죠. 그렇죠. 서민들이 타는 작은 열차 내지는 완행열차, 천천히 가는 열차를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흘러가는 공간은 그렇죠. 다가올 삶이죠. 그 미래의 다가올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막막하게 알 도리가 없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떠올리며 아까 했던 거하고 약간 변주를 이루네요. 살짝 바뀌었어요. 한 줌에 무엇을, 톱밥이 아니라 뭐였죠?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아깐 톱밥, 지금은 눈물. 뭡니까? 그렇지, 연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 줌의 톱밥을 눈물에 비유하여 내면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22행부터 27행까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 이렇게 전체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애상적, 슬픔이죠. 그 다음에 냉온 감각적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감각적이고요. 막차를 기다리며 느끼는 삶의 애환과 연민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삶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림과 쓸쓸함의 이미지로 막차, 금음을 쓰고 있고요. 차가운 이미지로 송이눈, 눈시린 유리창, 청색의 손바닥을 얘기하고 있고요. 따뜻함으로는 톱밥난로가 있었네요. 그리고 고달픈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오래 앓은 기침소리라든가 쓴약과 같은 입술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두 번째, 반복적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톱밥을 던져주었다 라고 했는데, 이 톱밥은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덮이는 것이다. 톱밥 난로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화자의 따뜻한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본다면,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떠올리면서 여기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톱밥에서 눈물로 던져주었다. 이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두 행위의 공통점은 던져주는 거죠. 이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외된 사람들을 뭐 하려는, 위로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